20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 봅시다. 이거 뭐 앞전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앞전 효과. 이거 뭐 EBS에서 있었죠. 앞전 효과에 대한 얘기. 그 뭐 있다 해도, 뭐 연계가 됐다 해도 뭐 지문의 소재는 사용됐지만, 뭐 그게 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좀 읽는데 조금 익숙해서 좀 읽기가 좀 쉬웠나? 봅시다. 뭐 그 정도 도움 됐지.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뭐, 그죠?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소재만 뭐 그 연계가 돼도 많이 도움되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봅시다.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저울, 그죠? 저울에 대한 얘기, 저울 얘기도 있었죠, 그죠? EBS에 저울과 앞전 효과 둘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지렛대 원리 요거 하거나 아니면 전기 저항의 변화, 이거 그게 이제 눌리면서 어떤 변형이 일어나면서 전기 저항이 어떤 소재가 뒤틀리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전기 저항이 생기겠지. 그걸 측정해서 이제 잰다. 질량을 잰답니다. 일반적인 지렛대 원리는 그냥 뭐 아주 옛날 어떤 기계. 요건 뭐 디지털 장비 같은 것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아주 미세한 어, 물질의 질량, 아주 가벼운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전 효과.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합전 효과. 합전 효과는 1차, 2차가 있죠. 1차는 변형이 생겨서 어떤 뭐 전압이 발생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재료에 전압이 걸면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겨. 2차 합전 효과. 그러니까 변형이 생기면은 전압이 생기는 게 1차 합전 효과. 전압을 걸면 기계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 뒤틀린다거나, 그죠? 그게 이제 2차 합전 효과. 두 합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 하여튼 뭐 앞전 효과가 생기는 재료가 따로 있는데 그걸 그 통틀어 이제 앞전체라고 불리고, 뭐 주로 이제 수정이 주로 쓰인다. 수정 효과가 좋은 모양이죠.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에 원판의 양면의 전극을 만든 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걸 교대로 바뀌는 전압, 뭐 교류 같은 거겠죠.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아니면 또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진동을 한답니다. 수정이. 이때 이제 그 떨린 진동이 생기는 거고, 그때 이제 진동이 생기면 그때 주파수가 생기죠. 어, 주파수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1초 동안 얼마나 반복하느냐. 아니면 또는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1초 동안 뭐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 되는 원래대로 되는 횟수. 하여튼 이걸 주파수로 하는데, 어쨌든 뭐 주파수, 떨리는 어떤 횟수를 말하거나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바뀌는 어떤 그 횟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의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수정의 어떤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압의 주파수와 지금 전압은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볼트로 줄까? 그걸 이제 그때의 주파수와 이제 요거의 주파수를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두 개가 일치된다 그러면 상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상세, 그죠? 보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주파수면 이거 두 배로 튕겨 올라갈 거고, 반대 주파수를 때리게 되면 이제 그 상쇄가 돼가지고 0이 되겠죠, 그죠? 파동이 없어지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뭐 하니까 이제 전압의 주파수와 지금 쏴주는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의 주파수를 일치시켜 버리면, 기존에 어떤 고유 주파수가 있었는데 그거랑 일치시켜 버리면 크게 진동을 한다, 그죠? 보강이 돼서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이제 수정 진동자다.
이때 이제 고유주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고유주파수. 수정의 고유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주파수다. 물체의 어떤 특징이죠.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같은 수정이라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크기 큰 거 작은 거에 따라 고유주파수가 달라진답니다. 고유주파수가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한다. 뭐가 붙어가지고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자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덜 떨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게 진동하고 있었는데 뭐가 더 붙었어. 그러면 좀 움직임이 좀 느려지겠지, 그죠? 고유주파수가 감소하겠지, 그죠? 주파수라는 게 뭐 반복하는 횟수니까 그게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무거워지니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에는 매우 작은 질량의 변화를 민감하게 변하므로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왜 변할까요? 자, 지금 이제 고유주파수와 그 수정의 고유주파수와 수정의 고유주파수와 전압의 주파수 우리가 쏴주는 주파수를 일치시켜 놨잖아요. 근데 수정에다가 뭐 달라붙어 가지고 고유주파수가 바뀌어 버렸어. 고유주파수는 그대로인데 하여튼 이 수정에 고유주파수에다가 뭐 달라붙어 가지고 주파수가 변경이 된 거죠. 떨림이 변경이 된 거지. 그러면은 얘와 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보강이 일어나지 않죠. 진동이 보강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틀어져 버리죠. 보강이 딱 맞춰놨는데 이게 틀어져 버리면서 이게 확 줄어들겠지, 그죠? 응? 보강이 일어나던 게 확 줄어들겠지. 예, 이거 딱 잡히는 거지, 그죠? 큰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 말이 그 말인 거지. 지금 딱딱 맞춰놨는데 이게 변형이 생기면서 이게 틀어지면서 이 보강되어갖고 확 움직이던 게 확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죠? 약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민감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작은 질량에도.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아주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만 바뀌어도 확 이제 잡히니까 감지하기가 쉬워지니까 그 질량이 조금만 있어도 잘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주파수의 변화 정도. 그러니까 뭐 주파수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델타 F. 그렇죠. 이거를 델타 얼마? 질량으로 M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측정된 질량의 변화량이 아니구나. 요거는 M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M분의 델타 F 이렇게 쓰면 되겠죠. M분의 델타 F 질량 민감도가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요게 이제 질량 민감도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이 진동 민감도가 크면은 뭐 잘 잡히겠지, 그죠? 약간의 변화에도 잘 잡아낸다. 그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게 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기체 농도 감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농도 감지. 농도를 감지한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 기체가 달라붙는다. 농도 측정하는 거니까. 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기죠. 질량 변화가 생기면 뭐 이 수정의 고유주파수와 딱딱 맞춰놨는데 수정의 고유주파수에다가 뭐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 주파수가 바뀌어 버리면서 이게 이제 두 개가 딱 맞췄는데 틀어지면서 이 보강이 일어나지 않고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아까 보강이 일어났었는데 틀어지면서 보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정 시점이 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사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이게 감소를 쭉쭉 하다가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답니다. 어떤 시점에
계속해서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 특정 뭐 그죠? 이건 좀 이유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감지한다. 감소하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시점에 대한 얘기죠. 그때 이제 유지하는 이유가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기체가 더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군요. 그럼 더 많이 붙이면 되겠구만. 그러면 이 일정한 값이 더 떨어지겠네요. 그죠? 더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그럼 농도가 크면 더 많이 달라붙겠지 수정에. 그러면은 더 작은 주파수가 에서 이제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 일정 어떤 시점이 되면 요 일정한 값 어떤 그죠? 더 작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지. 농도가 클수록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시간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란다. 이게 반응 시간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값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는 더 빨리 잴 수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 지금 우리 농도를 재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일정한 값까지 딱 떨어지도록 그죠? 쭉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정한 값에까지 떨어지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그때를 체크하는 거죠, 그죠? 이 반응 시간 짧을수록 더 빨리 뭐 잴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게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지금 오차가 발생했네요. 다른 게 붙었어. 응? 이거 막 어떤 뭐 산소가 붙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막 질소가 같이 붙었어. 이러면 안 되죠.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겠죠. 당연한 거지. 오류가 발생한 거네. 이러한 대상 기체만 또한 그죠?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는 알 수 없. 만약에 대상 기체만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어떤 수정 진동자가 있는데 여기에 막 기체가 막 달라붙었어. 다른 기체는 안 붙고 산소만 달라붙었어. 우리가 산소를 재야 되는데 산소만 달라붙었다고 했는데도 그 기체의 농도는 알 수 없다. 달라붙은 정도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뭘 좀 다른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값이.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동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뭐 몇 퍼센트일 때 수동 진동자 주파수 변화는 어떻게 변한다. 응? 뭐 또 아니 10%일 때 이런 식으로 변하고 수동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는 이렇게 되고 아니면 12%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이렇게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자료가. 그리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는 알 수 있죠. 대상 기체만 붙으면 그건 알 수 있는데 이건 알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지. 그죠? 주파수 변화는 알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는 알고 있는데 막 같이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게 막 이래 막 주파수가 보강이 돼갖고 크다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보강이 깨지면서 와장창 떨어지는데 그죠? 이때 탁 떨어질 때 주파수가 확 줄어들 때 그때 그게 이제 그 떨어진다는 걸 알지만 그게 얼마나 그 뭐 어떤 주파수에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가 몇 퍼센트 농도일 때 얼마 생기는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0%일 때 뭐 주파수 변화 뭐 10, 12%일 때 그죠? 대상의 농도 12%일 때 수정 진동 주파수 뭐 1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후에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농도를 몰라. 지금 농도를 재는 게 목적인데 농도를 몰라.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 변화를 미리 알고 있는 거지. 우리 대상 기체 산소 주파수 변화를 미리 알고 있어. 근데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은 주파수 변화 10에서 뭐 20으로 더 늘어났다 이러면 대상 기체 농도는 뭐 어떻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 값에 비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 수정 진동자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주파수 변화밖에 없습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이건 또 뭐야?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농도에 대한 민감도 어떻게 구하냐? 주파수 변화 정도, 수정 진동자 주파수 변화 정도,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랬나? 농도로. 아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거 질량으로 나눴죠, 그죠? 질량 민감도는 질량 민감도, 그다음에 농도에 대한 민감도. 하여튼 뭐 어쨌든 주파수 변화 정도를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 민감도,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 이렇게 되겠네요. 하여튼 뭐 읽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뭐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게 보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한다. 앞전체 어떻게 만들라는 게 있었습니까? 이거 앞전체 중에 이제 수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정 진동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라, 제작 방법 이런 거 없었죠. 제작 방법 어떻게 붙이고 뭐 수정을 뭐 둥그렇게 뭐 해가지고 뭐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있긴 했네. 가공을 해가지고 수정을 이렇게 만들. 이쪽 부분에 뭐 있다고 보는 게 맞나? 제작 방법 제작했네? 그럼 놔둡시다. 뭐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뭐 원판 만든 다음에 전극을 만든다 했으니까 일단은 뭐 그죠? 이거 놔두고 제작하고 제작 시 유의점 이게 들렸네요, 그죠? 제작 시 유의점. 제작할 때 뭐 이렇게 조심해라, 뭐 원판 만들 때 손 베일라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건가? 없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해라. 앞전 효과의 개념?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라. 앞전 효과에 대한 설명은 있긴 했었는데 앞전 효과는 뭐 이런 거다. 발생한 1차 합전 효과, 2차 합전 효과로 나눈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개념 설명, 개념의 정의 이건 조금 약하고 일단 분류는 해놨죠. 1차 합전 효과와 2차 합전 효과. 하긴 뭐 1차 합전 효과에 대한 설명, 2차 합전 효과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이 있어서 뭐 이것도 뭐 정의라고 하긴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분류도 있었지만 분류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뭐 일단 뭐 여기까지 맞다고 보고 앞전체의 장단점을 분석. 그러니까 뭐 수정은 잘 맞고 뭐 앞전체 수정은 잘 되고 다른 어떤 물질은 잘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3번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석했다. 종류를 분류했네요. 앞전 효과 종류 분류했죠. 1차, 2차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 앞전체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1차 합전 효과, 2차 합전 효과에 대한 뭐 1차 합전 효과 때 어떤 구조, 2차 합전 효과 때 구조 이런 걸 비교하는 거 없었죠. 4번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이거 맞았고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앞전체의 유형이란 게 있었나? 앞전체가 지금 수정이 많이 쓰이니까 수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잖아요.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거. 이게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초정밀 저울. 지금 수정 진동자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정 진동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초정밀 저울이 어떻게 작동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초정밀 저울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정밀 저울은 뭐 이거 할 때 수정을 이용한 초정밀 저울인가 이게? 응? 그럼 작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부분이? 고위 주파수와 뭐 이렇게 전압 주파수를 좀 맞춰서 하다가 뭐 질량이 달라붙으면 이게 변화가 생겨서 그 뭐냐 보강이 일어나지 않아갖고 뭐 진동수가 줄어든다. 그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요건 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초정밀 저울에서 이제 수정 진동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뭐 앞에 게 틀렸죠. 앞전체 유형을 막 구분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앞전체가 어떤 유형이다 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수정에 대한 얘기했었으니까 틀렸고. 5번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 초정밀 저울의 앞전 효과에 기반해서 초정밀 저울 그 작동 원리 여러 앞 전압의 주파수와 이제 수정의 고유 주파수를 뭐 어떻게 맞춰놨다가 뭐 질량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변화해가지고 뭐 저저 오케이 맞네요. 저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기체 농도 측정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거네요. 5번이 그죠? 뭐 초정밀 저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뭘까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었고 그죠? 작동 원리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 여기 이제 기체 뭐 특정 기체에 있던 농도 감지하는 거, 농도 측정 방법 이게 다 오르는 거니까 답이 딱 보이죠. 빤히 포인트 5번. 답 5번.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9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하겠죠. 지금 뭐 주로 쓰인다 그랬으니까 앞전체로는 이제 수정이 주로 쓰인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쓰겠지. 근데 뭐 수정이 잘 쓰인다라는 얘기였으니까 맞고.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을 사용한다. 수정을 절단해갖고 가공하는 거 맞죠? 원판으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맞죠, 그죠? 수정을 뭐 자르고 가공화 절단해가지고 납작한 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하죠. 미세 질량 측정, 그죠?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 저항 변화. 왜냐?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그러니까 지렛대의 원리 사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해서 질량을 잰다. 저울 그죠? 디지털 저울 정리하는 경우가 있네요. 대놓고 썼고. 4번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이게 있었죠. 크기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지 않았나? 어디 썼나? 네,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뭐가? 고유 주파수가, 그죠? 고유 주파수란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크기가 다르면 고유 주파수는 달라진다. 같지 않다. 답 나오죠? 내용 일치네요. 5번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질량에 대한 민감도는 m으로 델타 F, 그죠? 주파수 변화 정도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죠. 질량에 대한 민감도, 질량 민감도 구할 수 있다. 주파수 변화를 측정 질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내용 일치고. 그다음에 10번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는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기억이 뭔데? 기억이 어딨나? 기억. 수정 진동자.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다. 1차 합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1차 합전 효과가 뭔데요? 변형이 생기면은 전압이 발생한다.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한다고?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한다? 일단은 뭐 어떤 질량의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게 만약에 뭐가 달라붙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응? 어떤 물체에 뭐가 달라붙었어. 그리고 질량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질량이 바뀜으로써 주파수가 달라진다. 주파수가 달라져. 그러니까 전압의 주파수와 여기 일단 맞춰놨는데 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달라짐으로써
이게 지금 틀어지면서 이 보강에 일어났던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 1차 합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아, 그냥 그 말이 아니겠네요. 1차 합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두 합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합전체라 했으니까 수정도 두 합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거죠. 그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모두 생기니까 얘는 1차, 2차 다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정이라는 건 1차 다 생기는 거니까 1차 합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죠. 수정이죠. 수정. 그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잠시 헷갈렸네요. 맞고. 그죠? 여기서는 뭐 전압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뭐 전압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1차, 2차 모두 생기는 거니까 1차, 2차 두 합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게 수정이니까 맞죠? 그죠? 수정이 있다 그 얘기니까 기억에서는 2번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기억.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전압에 의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기억. 전압에 의해 기계적 뭐야? 앞전체의 변형이 일어나나요? 앞전체의 앞전체가 수정이 뭐가 좀 변형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 앞전체가 지금 수정이 앞전체잖아요. 수정이 변형이 일어나나요? 봅시다.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증가하면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었다. 증가하면 이거 뭐 어떤 물질이 달라붙는 거를 수정이 변했다라고 보는 건가? 나도 감사한다. 좀 측정할 수 있다. 그죠? 특징치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압에 의해서 앞전체의 기체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2차 합전 효과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 주파수가 바뀌면은 그걸 이제 기계적 변형이라고 하는 건가?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질량 변화에 민감하고 지금 바뀐 게 뭔데? 지금 수정 진동자에 다른 어떤 물체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이 달라붙었다. 그게 수정이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나 정말 안다. 양금을 만든 후 되도록 전압을 가하면 일단 전압은 가한 건 맞아요. 그럼 수정이 진동하는 것도 맞고. 근데 그 진동하는 게 어떻게 그 수정이 변화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앞전체에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이거 맞나? 이런 얘기 없는데. 계속 봅시다. 일단 놔두고. 이거 뭐 1번 확실히 들려. 이거 맞죠? 확실히 맞고.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 그다음에 3번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형의 수정이 이용된다.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전극이 양면에 있죠. 원판의 양면에 전극이 있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으니까 전극이 양면에 있죠.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맞고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해지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 고유의 주파수에 맞춘다. 그죠? 맞춘다 그랬죠. 일단 맞춰놓고
근데 수정이 이제 그 전압이 걸리면은 뭐 물체가 막 달라붙으니까 이게 바뀐 그 고유 주파수 이제 수정 진동자의 진동 주파수가 달라진다 그 얘기였으니까 일단 뭐 맞추는 건 맞아요. 기역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기역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 기역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 고유의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예?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이건 우리가 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전압을 쏘는데 그때 그 주파수의 전압이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어떻게 높이냐?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의 값은 그대로 있는 거죠. 앞전체 지금 수정이잖아요. 수정의 고유 주파수 값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뭐가 막 달라붙어. 어떤 물질이 막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질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 질량 변화에 따라 이제 이 주파수 그러니까 떨리고 있던 그 수정이 그죠? 이 이제 그 변화가 생겨서 전압의 주파수와 이제 그 일치하지가 않게 되면서 이제 보강 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감지가 된다. 그죠? 감지가 쉽게 감지가 된다. 이거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전압은 고유 주파수와 똑같이 만들어서 쏴야지.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4번과 5번이 대립되는 거네. 그죠? 일단 뭐 확실히 답은 5번이 보이는데 여기서 좀 생각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런 내용이 있나? 없는데? 전압이 가해서 앞전체 전압은 가해지는 거 맞습니다. 일단 앞전체에다가 전압을 가해요. 그죠? 수정에다가 전압을 쏜다 그랬잖아. 그대로 전압을 가한다 그랬으니까 가하게 맞는데 수정이 진동을 하요. 일단 진동을 하는데 이때 지금 두 개를 이제 맞춰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정에다가 뭐가 달라붙어. 그러면 그게 이제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났다. 그래 보는 건가? 앞전체에 뭐가 기계적 변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어? 기계적 변형. 기계적 변형이 뭐야? 전압을 걸면 제로에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한다. 일단 뭐 2차 앞전 효과가 맞죠. 일단 전압을 걸면은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 그게 이제 2차 합전 효과니까. 그러면 이걸 2차 합전 효과로 보고 그러면 기계적 변형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먼지가 달라붙었다. 그거를 수정 진동자의 기계적 변형이 생겼다고 보는 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기계적 변형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1차 합전 효과는 아닌 거죠. 기계적 변형이 생긴 다음에 전압이 생겨가지고 발생한 뭐 전압을 재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전압을 쏴가고 쏴서 수정이 뭐가 달라붙었다. 그랬으니까 2차 합전 효과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죠? 2차 합전 효과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얘도 뭐 기계적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래 생각해야 되겠네요. 와,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왜 이런 거 설명을 안 해놨지 왜? 기계적 변형이라고, 그죠? 하여튼 뭐 조금 어려운 문제. 하여튼 뭐 답은 쉽게 나왔으나 아주 그냥 좀 이거 함정을 파놓은 거죠 여기에, 그죠? 이건 깊이 이걸 아니라고 하기를 하려 그러면 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다. 뭐 그런 느낌. 11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거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거, 그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킬러 문항에 빠지니까 이런 게 이제 생기네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는 거 이게 막 읽어도 이게 뭔 말이지? 막 이런 거였던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죠? 11번 봅시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감지한답니다. 알코올을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됐다. 이제 알코올이 달라붙는다. 알코올이 이제 혼합 기체라 그랬으니까 기체입니다. 그죠? 기체로 본다. A와 B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상호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정 값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 보면은 일정 값이 된다. 일정 시점이 되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요때 이제 시간을 요때 이제 재는 거지. 예. 쭉쭉 떨어지다가 주파수가 점점 감소하다가 그때는 안 재고 있다가 어떤 유지할 때 그죠?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될 때 그때의 값을 재는 것이 예. 더 이상 이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값을 재는 거다. 했기 때문에 일정 값이 유지된다. 뭐 일반적인 어떤 뭐 기계 뭐 어떤 특정 기체의 농도 감지하는 어떤 과정이네요. A 봅시다. A의 진동자는 뭐 A, B 뭐 차이가 있나? 똑같은데? A의 진동자에 있는 좀 적절한 거죠.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겠군. 응? 맞는 거 아닌가?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이게 지금 고유 주파수 지금 고유 주파수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제 지금 미리 측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입니다. 이걸 미리 측정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리 지금 측정해야 되는 게 뭐냐?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이거를 미리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고유 주파수를 측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고유 주파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틀렸고. 이거 고유 주파수랑 이거 주파수 변화랑은 천지 차이죠. 그죠? B에 달라붙는 알코올 근데 A와 B를 왜 나눈 거야? 응? 알코올 감지기 AB 모두 A와 B 모두 뭐야? 왜 나눈 거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이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그러면은 더 많이 붙었겠네요. 그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대. 오류가 생기겠지.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제 뭐 이게 막 다른 게 막 달라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정한 값이 나왔다는 얘기지. 유지되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어 있을 때보다 더 작겠지. 그죠? 무게가 더 늘어날수록 그 주파수 값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질량이 증가하면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질량이 증가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알코올 양은 그대로인데 달라붙는 알코올 양은 그대로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제어되는 건데 거기다가 다른 게 달라붙었대. 그러면 질량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더 늘어났다. 더 늘어나게 되면 질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주파수는 더 감소하겠지. 주파수는 더 작겠지. 더 감소하겠지. 맞죠? 그죠? 답 나왔네, 그죠? 또 봅시다. 3번.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면 두 개를 일치시켜야 되겠지. 그죠?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자, 이거 아까 설명했었죠. 왜 그런지. 하여튼 뭐 이게 만약 요렇게 진동하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건데 이거를 똑같은 파로 쏘게 되면 보강이 일어나서 이렇게 더 커져 버리죠. 그죠? 이렇게 더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의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킨다. 일치시키면서 시키는 이유가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는 거니까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려 그러면은 이거 뭐 알코올이 달라붙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크게 진동을 하게 하려면 그러면은 지금 쏘는 전압과 수정의 고유 주파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최대 금폭으로 발생하는 거지. 뭐 알코올이 달라붙으면 진동이 안 되죠. 오히려 최대 진폭으로 흔들리다가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막 보강이 이제 보강이 안 되면서 그죠. 두 개가 딱 일치시켜가지고 딱 보강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서 훅 줄어들겠지. 그죠? 그래갖고 주파수가 축 떨어집니다. 그죠? 오히려 달라붙으면서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 아니지.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면, 그죠?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면 민감도는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더 커져야 되겠지. 자, 변화 정도가 더 크면 변화 정도와 그죠? 주파수 변화 정도와 그 농도 민감도 여기 있네.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에 대한 농도를 나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분자가 지금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분자가 더 커진다는 얘기. 분자가 더 커지면 민감도가 더 커지겠지. 그죠?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더 크면 주파수의 변화 정도 이게 더 크면 분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민감도는 더 커진다. 민감도는 더 작다고 할 수 없죠. 더 커진다는 얘기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그죠? 5번 B가 A보다 이거 비교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군요. 그냥 뭐 따로 분리해 놨군요. 여기서는 A와 B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보기에서는. 이걸 이제 비교하라 이거 4번 5번을 하려고 이래 놨구만. 그죠?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 양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짧다. 알코올이 일정 양, 지금 우리가 목표 해야 되는 거 그 어떤 뭐 값을 뽑아내야 되는 결과치가 일정 양이죠. 여기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으면 빨리 잴 수 있다 그랬잖아. 시간에 대한 얘기가 어디 섰나? 반응 시간 짧을수록 더 빨리 잴 수 있다. 반응 시간 짧아지니까 반응을 빨리 해버리니까 우리가 책 캐치해 넣는 것도 시간이 더 빨라지겠지. 당연한 얘기죠.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는 양이 같다면 알코올 달라붙는 양이 같은데 더 빠르다. 그죠? A와 B 반응 시간은 서로 뭐야? 반응 시간은 이게 시간이 뭐죠? 그 달라붙는 일정 양까지 달라붙는 시간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짧으면 반응 시간이 이미 달라진 거지. 이게 이 시간이 이 반응 시간이잖아요. 그죠? 일정 양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반응 시간이니까 반응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지 이미. 그죠? 틀렸죠? 그죠? 같지 않다. 2번. 하여튼 뭐 요런 거 쉽지 않은 거. 그죠? 이거 함정 요 2번. 그다음에 요런 거. 이거 오히려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이거보다. 그죠? 이거 2번이 왜 틀린지 찾는 것보다 이거 문제 푸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른데. 그렇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뭐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 영상은 뭐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초판이라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보면서 반복해서 영상을 더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